손선생 교수님 주장의 아즈텍 문명의 발해 유민과 그 전후 유민에 의해 건설됐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발해 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발해 유민이었다면 한자가 나와야 됩니다. 왜? 이미 한자가 상용화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발해가 멸망되고 발해의 그 유민들을 그 샤먼들이 데리고 사갔다면서요. 그 샤먼의 엘리트층인데 그랬으면은 아즈텍 문명에서는 한자가 나와야만 돼요. 근데 한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언어상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안 언어와 한국어 유사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남미에 갔던 사람들은 그 발해 유민보다는 아마 그 고조선이라든가 그 상고시대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때는 우리가 아직 한자를 상용화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그 일본 교토에 가면 천황 황제의 그 보물을 모아놓은 정창원이라는 게 있어요. 정창원. 그 정창원이라는 데 가면은 그 천황에게 바쳐지는 그 선물들이 쫙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르마딜로의 가죽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물건들에다가는 일종의 바코드 표지요. 그래서 거기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얼마에 샀다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영수증이. 근데 그 아르마딜로 가죽을 신라 상인한테 샀다라고 써 있어요. 신라 상인은 무슨 상인한테 샀다고 아주 세세히 써놨어요. 그게 옛날 때 MBC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신라 사람이 그걸 사왔다는 소리인데 그 아르마딜로도 그 남미산인데 어떻게 신라 상인이 그걸 갖고 왔을까? 신라가 남미를 갔던 인카 사람이 한반도로 왔던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 중간에서 만났던지 간에. 어쨌든 그 가죽이 들어왔고 실물이 정창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신기한 거는 그 경주박물관에 가면 토우가 있어요. 토우. 진흙으로 만든 인형. 거기 보면 뭐 7, 80%가 막 섹스에 관련된 건데 그 외에 20, 30%가 그 막 악어가 나오고 그래요. 뭐 악어야 동남아시아에 가도 있다 치지만은 거기도 아르마딜로의 모양이 나와요. 개미핥기 이런 것들. 개미핥기는 또 그 오스트레일리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라에 토우에서 그러한 동물이 나올 수 있냐예요. 교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그 고조선 시대나 혹은 삼국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무역을 하면서 글로 가서 정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가 남았고 그 정도는 저도 생각해요. 이재수님, 박사님, 한국-몽골 연합이나 연방이 가능할까요? 이거를 하려고 했던 몽골 대통령이 있었죠. 전전 대통령.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몽연합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데, 한몽연합을 하려면요,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강단사학과 재야사학자들 양쪽의 인식을 다 바꿔야 돼요. 첫째,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은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의 지평을 넓힐 것, 그 시야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이었던 고조선, 그 다음에 우리 북방민족인 거란, 몽골, 여진도 우리 민족의 역사로 집어넣을 것. 왜? 거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왜? 내가 방송 중에 일어나기까지 하네. 어이구.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아직도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요거요. 만주원류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감사원 분이에요. 하도 열받아서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인식 없다 해가지고. 예, 이분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이 만주원류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25사에 포함돼요. 즉 정사예요. 정사. 근데 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정사라고 하는 게 한족이 쓴 역사책만 정사고 북방민족이 쓴 금사, 요사 뭐 이런 것들을 왜 정사로 인정 안 하려는지 몰라. 중국 애들도 정사라고 인정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중국, 정확히 하면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공 애들이 지금의 중국 영토를 정치적으로 청나라를 계승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신들이 청나라를 계승했다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삼아서 연해주도 중국 땅. 왜냐? 그게 네르친스크 조약, 뭐 베이징 조약 이런 걸로 뺏겼거든요. 그것도 자기 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라시 지역, 뭐 요런데 내몽골, 외몽골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 땅까지 다
청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승을 해야 될 땅인데 이게 식민지 시대 때 뺏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중공은 청나라를 계승했다는 계승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만주 원리고 청나라 세트는 이 만주 원리고에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청나라 애들은 어떠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보자. 여기 목차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목차. 목차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권 1권에는, 이거 만주원리고 번역본이니까, 만주원리고 한자로 된 거 1권에는 제1권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만주, 숙신, 부여. 2권에는 음루, 산함, 삼한, 물길. 삼한이 뭔지 알죠? 마한지남, 변한. 그리고 권 3권에는 백제, 권 4권에는 신라, 권 5권에는 말갈, 권 6권에는 발해, 권 7권에는 완안부 여진, 건주 여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다 나오네. 이 청나라 역사책에. 어? 청나라의 정신적, 정치적 계승의 기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어? 그러면은 청나라의 역사를 계승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의 중공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이지. 우리는 거꾸로 야 청나라 땅 다 내놔 할 수 있어요. 다 내놔. 중국 땅 다 내놔. 니네 짱꼴라들 다 떠나. 우리가 이걸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병신 같은 놈들이 왜 만주 원리고는 참고서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에? 아 미쳐버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너무 좁고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 애들도 이렇게 써요. 더구나 청나라에 황제가 쓴 책이야. 황제가. 응? 좀 역사 인식을 좀 배우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강단사학자들은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제가 고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민족 국가였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다민족을 찬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있는 민족 국가와 우리가 형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점이 많이 달라. 관점이 달라. 저 똥구녕 섹스하고 뭐 그런 애들의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런 거고 제야사학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전부 다 짓거래. 전부 다 짓거.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다른 데 방송에서도 나가서 하고 우리 민족 고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나는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단일민족 국가였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봐도 그래. 건국자 이름을 보면 이거 외국인들 이름이 나온다고. 난 인정할 거 인정하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로 나갔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의 지평을 넓혀서 물론 제야사학자들이 보긴 보지만 그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한민족 우월주의예요. 근데 저는 그거 없어요. 한민족 우월주의가 아니야. 우리는 같이 공생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사고방식이 더 그 주변 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은 같은 민족이다. 같은 형제 민족이다.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뭐 한단고기를 보면은 옛날 때 몽골이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반영을 했다가 지금의 중앙아시아 몽골족에 쫓겨나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의 몽골의 자손이 됐다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 형제 민족이다. 야. 웃기고 있네죠. 어? 그렇게 되면 몽골 사람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야, 그건 내가 역적의 자손이라고? 난 징기스칸의 자손이야.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상하 개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목민상의 상하 개념이 어디 있어? 쿠릴타이라는 원탁 회의의 개념이 있지. 우리는 동등하게 원탁에 앉은 그냥 위원이에요. 위원. 같은 형제 민족이라고. 응? 그러니까 그 고대사를 바라보는 역사의 인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한목연합하느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상하 개념으로 보려고 있잖아. 우리가 뭐 장자 민족이라며? 그럼 우리가 형님이란 소리네? 그럼 몽골은 뭐야? 차남이야? 그냥 형제 민족이란 단계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형제 민족.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왜 따지려 그래? 응? 바보 같은 생각이지. 한족이랑 한민족이랑 다른가요? 한족은 지금 중국인을 뜻하는 걸로 쓰이고 있는데 한족은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짬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 사실은 짬뽕이에요. 이 세상에 단일 민족이 있어요. 다 섞이지. 근데 그 한족과 한민족이 둘 다 짬뽕 민족이라 하더라도요. 그 섞이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은 지배자 계급의 입장으로서 피지면 강간에서 태어난 자식과 내가 예쁜 여자를 데려서 태어난 거는 다르잖아요. 혼혈이라 하더라도. 한족은 수천 년 동안 피지배 계급으로 존재했다고요. 그러면서 북방 민족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혼혈되고 막 이랬다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혼혈하고 싶지 않았는데 혼혈이 된 상황이에요. 당한 상황이에요. 혼혈을 당하면서 다민족 국가가 된 쪽이고,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에, 조선시대 말고 고대 시대 때 우리가 유목민족 생활하면서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구마구 해서 섞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당했냐 했냐의 차이예요. 네. 현 시점에서 신라 가야 통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하게 보죠. 응?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청나라 있잖아요. 청나라. 이 청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은 신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라가 삼국통일한 걸 굉장히 저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라 큰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꼴통 보수 지지하려고 경상도 애들 좋게 말하려고 내가 신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대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라 가야의 비중이 무진장 크다는 걸 느껴요. 그랬으니까 통일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신라가 괜히 역량도 없었는데 그냥 능력도 안 된 통일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걸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자를 폐지해야 되는데 절대 폐지하면 안 돼요. 한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만주를 수복한 다음에 그 동북아시아에 한국어를 퍼뜨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이 순혈주의가 우리 민족의 확장성을 망쳐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맨날 순수한 혈통을 해요. 맨날 잡종인 주제에 순수한 어쩌고 하는데, 한국어와 한자어를 순수한 한국어와 한자 외래라고 자꾸 분류하려는 그 의식이 한국어의 세계화를 막습니다. 영어가 세계화 됐잖아요. 영어 단어 안에 쑤시고 들어가 봐요. 영어 어휘 다 기원 어디에 있어요? 라틴어라고. 근데 순수 영어만을 빼겠다 해서 라틴어를 다 뺀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어가 세계화가 됐냐고. 유럽 애들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나 10개국 한다 그래요. 어떤 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어쩌죠 얘기해서. 야, 이 시장 다 같은 언어네, 내가 그러지. 사투리잖아. 만약에 걔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막 이렇게 한다. 인정한다니까, 그거는. 왜? 완전히 다른 어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남북통일 이후에 만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국어를 동북아시아의 공용어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요, 한자를 계속 써야 돼요. 왜? 그래야 한자를 기반으로 한 공통 단어가 있으니까 한국어 공부할 때 빨리빨리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어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중국어 공부할 때 서양 애들은 막 학교,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외울 때 서양 애들은 데모크라시, 피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배우려니까 어렵거든. 근데 나는 쉬워요. 왜? 민주주의는 조금말로 뭐예요? 민주주의고, 국민은 뭐예요? 조금말로 구어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난 쉽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배워요. 왜? 중국식 한자 발음을 한국식 한자 발음,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한국화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진짜 시야는 넓게 봐야 된다. 영어 속에 라틴어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화가 빨리 된 것처럼 한국어 속에 한자 단어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동북아시아에서 유력한 언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요, 당연히 써야지. 한자를 한국어화 시키면 되잖아요. 한국어화. 중국놈만 중화 사상하냐고. 한국놈은 한화 사상하면 안 돼? 이런 편협한 순혈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모든 걸 내 거화 시키란 말이에요. 그거를 할 정도의 배짱과 문화적 역량이 없으면 뒤져야지. 그 민족은 역사상에서 사라져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족이라는 정통성은 혈통도 있지만은 정신적, 문화적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게 뭐예요? 언어와 문화라니까. 그 정도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은 만주 먹으면 안 되지. 그냥 변방의 구석으로 살면서 그냥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순혈주의로 살면 돼요. 좌파도 순혈주의 좋아하지만 우파도 순혈주의 좋아해. 그 더러운 사고방식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이쁘면 섞어. 왜? 자꾸 그래야 우리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멕시코가 우리가 같은 맥족이라는 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들이 맥족인지 전 몰라요.
하지만은 그 유전학적으로라든가 걔네들의 언어,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랑.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그 홋카이도를 여행 가가지고 아이누족들이 사는 고탄이라는 마을을 가보세요. 아이누족들의 문화가 아메리칸 인디언이랑 쏙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만주 위에 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이랬거든요. 야쿠티아도 가보세요. 야쿠티아 아이누 아메리칸 인디언이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있어 또? 멕시코는 스페인 언어가 아니라 멕시코 원주민들은 원래 스페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거는 식민지를 당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키르기스탄이 일본은 형제 민족이라고 방송했어요. 그러니까 시작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범투르크주의라는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범투르크주의 얘기하면 환빠라 그러죠. 이 미친놈들이에요. 일본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나라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륙 진출의 꿈을 꾸면서 벌써 유라시아 민족들과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등 역사적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엮는 역사 공정을 하고 있는데 병신 같은 한국 놈들은 그런 걸 갖다가 환빠라고 얘기한다고.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학자들은 학자야. 그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쓸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문적 고집만 있어서 우와 떠드는 거예요. 저 새끼 가짜야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떠들어서 결국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도대체. 난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실용주의적 학문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산인이 월지족의 행방? 월지족이 어디로 가긴요.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걔들이 월지족의 후손인데 월지 중국식 발음으로 유에지예요. 유에지가 뭐예요? 우즈베키스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 말이랑 인도 타밀이랑 존나 닮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존나 닮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 제가 썼던 요 뒤에 있는 요 책, 요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요 책에도 제가 써놨어요. 우리나라는 혼혈인데 남방과 북방이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뭐랄까 석기 시대,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그 유물인 고인돌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와 일본 관서지방 두 지역을 보면은 남방계 고인돌과 북방계 고인돌이 같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서부 지역에는 남방계 이주민과 북방계 이주민이 동시에 와서 섞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방계 고인돌과 북방계 고인돌이 혼지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한국어에도 만약에 그러한 유물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유물에 그 계승했을 수도 있는 한반도의 한국인들이 과연 관련이 있느냐는 언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 뭐 어떠냐? 농사랑 관련된 언어는요. 타밀어랑 관계가 깊어요. 쌀, 가래, 뭐 호미 등등의 농사랑 관련된 용어는요. 타밀어랑 단어가 같습니다. 근데 북방계도 어땠잖아요. 그 유목문화와 관련이 있는 가축의 언어는요. 북방계 언어랑 닮아 있어요. 타밀어랑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말, 돼지, 동우스, 그 다음 닭, 타우크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다른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다. 그래서 아 우리가 혼지했구나 하는 게 언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계열입니까? 남방 계열이에요? 북방 계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북방 계열인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김해김씨니까. 두 번째 북방계가 지배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의 연구한 것 갖고 시비 건 놈도 있어요. 아 저거 김 박사 우리나라는 남방 계열인데 그래요. 그건 내가 뭐라고 댓글 단줄 아세요? 그래 맞아 너 남방계야. 우리 조상이 니네 남방계 점령하고 지배계급으로 살았고 너 그때 종놈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응? 북방계의 숫자는 적어요. 하지만 강력한 무기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북방계급이 남방의 그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지배했다니까. 그래 니가 피지배 계급에 잘났다 이거예요 나는. 혼혈이란 거는 그렇게 그렇게 부정해봐요 소용없어. 뭐야 이거
송지은님? 아니, 왜 이 송아지매가 갑자기 댓글을 달았네? 저는 근육이 많아서 북방계. 와, 에? 여기 송진 아지매 떴네, 송진 아지매. 그 다음에, JP 바따르, 북방계 외모는 어떻게 생겼어요? 존나 예뻐요.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요. 존나 예뻐요. 아, 그리고 또 참고, 북방계 고인돌과 남방계 고인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그 고인돌들 보면요, 돌만 크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밑에 바닥이 얕고, 쇼다리 고인돌, 그 남방계예요. 근데 이게 탁 높이 세우고서 한 거 있어요. 강화도 가면 있죠? 이거 높이 세우고 올린 거, 그거 북방계예요. 롱다리 고인돌은 북방계예요. 북방계 사람들 롱다리예요. 남방계 쇼다리예요. 그래갖고 좌파들 중에 내 고대사 연구 갖고 막 북방계 아니라 우리나라 남방계라고 떠든 놈, 그 새끼 분명히 쇼다리에 못생긴 놈일 거야. 응? 아유, 씨. 스스로를 그렇게 천하게 보려 하다니. 응? 뭐야, 0080ARE님, 나도 거기 점 있어, 북방계? 거기에 점 있으면 김해김씨라니까. 예? 김해김씨인가 보죠? 이송이님, 북방계 눈 찢어짐? 찢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몽골계예요. 근데 투르크계는 눈이 동그래요. 눈이 동그래. 안 찢어졌어. 과거 소련 지배층 얼굴 보면 몽골족 얼굴이 잘 보이는데 징기스칸의 영향 때문일까요? 당근 빠따로지죠, 이거는. 어? 소련 지배층만 그런 게 아니라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자체가 몽골계예요. 로마노프 왕조 자체가. 그 지금의 러시아가 영토를 확장이죠.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그 힘을 갖게 되는 기반이 그 피터 대제, 표트르 대제 때인데, 그 인터넷 검색해서 피터 대제 보세요. 검은 머리, 검은 눈에 키 조그매요. 원래 러시아인들은 금발의 푸른 눈이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피터 대제가 원래 근대화, 그때 당시에 근대화는 서양화예요. 그러면서 피터 대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은 그 독일의 그 등치 큰 그 게르만 전사였어요. 그래서 그 근대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피터 대제가 그 프로이센으로부터 그러한 그 용병들을 고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전을 지키는 친위대를 금발에 푸른 등치 큰 애들, 그런 애들을 갖다가 딱 그 기도로, 근위병으로 그렇게 놓고 그 과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러시아의 귀족들은 검은 머리, 검은 눈이었어요. 엘프족과 혼사를, 이 얘기 잘했어요. 우리나라 전설 얘기 중에 그거 있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게 신라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신라의 그 지배계 그 성골은 피부가 하얗고 머리카락 하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고대사 강의에서 얘기 많이 해요. 머리 하얗고 피부 하얀데 당나귀기 가지면 걔들 누구야? 엘프지. 그런 인류가 있었을 수 있어요.